한화 시스템이 자주포 전술 통제 장치를 이집트에 수출합니다.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사격지휘 체계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인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수출 소식을 들여다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구독자 100만을 응원해주세요. 한화 시스템이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K11 51대 그리고 K9A1 자주포 216대에 각각 사격지휘 체계와 사격 통제 시스템을 공급해 나간다고 하죠. 이번 수출 규모는 약 748억 원. 2022년에 계약을 체결한 한화 시스템은 올해 상반기에 초도 물량을 시작으로 2028년 12월까지 전 물량을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K11인데요. 누구냐 너?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K9A1과 달리 생소한 이 녀석은 K11 복합소총의 부활이 아니고 K10 탄약운반 장갑차의 차체를 이용해 사격 지휘용으로 재설계된 차량입니다. 주로 1개 포대, 즉 K9A1 6문당 한 대의 사격지휘 장갑차 K11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데요. 표적의 피하 식별, 실시간 위치 방향 같은 여러 가지 사격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발사 명령을 하달하도록 지휘하는 그런 역할의 차량이죠. 대개 자주포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운용 방식의 차이 등을 이유로 자국산 사격지휘 체계를 탑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이러한 관행을 깨고 K9A1 자주포와 K11 그리고 차량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전술 통제 장치까지 모두 세트로 주문했습니다. 이는 우리 무기와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K11은 폴란드와도 수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각국에서 K11에 대한 주문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군에서는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게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K11은 수출용으로만 판매되는 건가요? 예, 현재 우리 군은 K77 지휘장갑차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K77은 K55 계열 자주곡사포의 차체를 이용해 만들어진 사격지휘 장갑차로 원래는 K55 계열을 위해 도입됐지만 이 K9 포대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휘장갑차다 보니까 자주포만큼 높은 방어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포보다 가벼워서 기동성도 나름 괜찮고 즉 이런저런 장점이 꽤 있는데 굳이 비싸고 무거운 K9 차체를 활용해서 K11을 또 새로 만들 이유가 없던 거죠. 그보다는 오히려 K77을 추가로 양산해서 배치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군에서 이렇게 봤던 거라고 봅니다. 특히 지휘장갑차는 자주포 체계에 비해서 주행시간이나 거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차체 마모 같은 것도 좀 적게 되고 수명도 상대적으로 더 긴 편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군에서 아직 K77을 쓰고 있는 중이고 이 K11은 어떻게 보면 K9A1 도입국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된 장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K77과 K11 모두 널찍한 내부를 자랑하는데 그 이유는 흥미롭게도 두 차량이 모두 탄약운반 장갑차를 베이스로 탄생됐기 때문입니다. K77은 실제 양산은 되지 못한 K55용 탄약운반 장갑차인 K66의 설계에서 파생됐고요. K11은 K10 탄약운반차에서 파생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고 많은 차량 중에 왜 탄약운반차를 베이스로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일종의 공간대여라는 이치랄까요? 여러 사람이 업무를 보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지도나 서류, 다른 기기들을 보관할 수 있는 서랍장이나 지도를 펼쳐볼 수 있는 테이블도 들어가야 되고 인원들이 서가지고 지휘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천정이 높을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격지휘 체계가 탑재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양의 탄약을 나르기 위해서 내부 공간을 처음부터 최대한 넓게 설정한 탄약운반차가 사격지휘 장갑차로 제격이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면 빈 창고를 빌리는 거 이거하고 비슷한 경우가 될 수 있죠. 자, 어쨌든 이 K77에 들어가는 사격지휘 체계를 살펴보면 BTCS, 즉 포병대대 전술통제기를 쓰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사격지휘병, 즉 FDC들이 사격 재원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무형의 경우에는 USB 포트도 없어가지고 지독하게 불편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았는데 현재는 거의 모든 BTCS가 개량형 체계인 BTCS A1으로 바뀐 듯합니다. 신형은 이제 윈도우스 XP 기반의 OS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이 BTCS 체계는 K55와 K9 외에도 박격포, 심지어 MLRS 지휘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K77은 MLRS 포대에 배치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K77 외에도 K277 계열 지휘장갑차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K277은 K200의 차체를 기반으로 제작된 차량으로 현행 버전은 K200A1을 베이스로 한 K277A1입니다. 이는 기계화 부대의 지휘본부 인원이 주로 탑승하는데요. 지난번에 소개한 K877, K870 차륜형 지휘소용 차량도 지휘장갑차의 한 갈래고요.
이 차량은 기존의 지휘장갑차를 운용하지 않던 부대들도 아미 타이거가 적용되면서 이 차량을 배치받게 될 이런 경우로 보입니다. 미국의 사격지휘 장갑차와 어떻게 다를까요? 미군의 포병용 사격지휘 장갑차는 M113 계열의 차대를 개조한 M577 계열로 현행 버전은 M1068A3라고 불립니다. 이 차량에는 재밌는 게 220V 및 240V의 상용 교류전기 플러그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 민간용 노트북 컴퓨터나 기타 상용 장비들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다수의 상용 장비가 지휘체계에 통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참고로 우리 군의 K77이 미군의 사격지휘 장갑차보다 내부가 더 넓고 크지만 사람이 서서 작업할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기본 디자인은 우리도 이 미군의 M577 계열 차량들에서 배워가지고 적용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M1068A3 차량들은 2020년부터 AMPV로 불리는 차세대 장갑 차량을 개량한 지휘용 파생형으로 대체가 진행 중이며 총 993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승무원 2명, 운영자 2명 운용할 수 있고 지휘 차량이지만 승무원용 및 방어용의 무기들도 탑재할 계획이고 무기 제어, 통신, 사이버 감시 및 정찰 능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기술과 결혼하면 어떨까요? 이게 K10이라고 K9A1에 탑재되는 사격지휘 시스템 역시 한화 시스템이 4년간 축적한 지휘 통제 기술을 활용해 새로 개발한 만큼 미군의 신형 지휘 시스템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법이겠죠. 모쪼록 뛰어난 기술력으로 K방산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국산 전술 통제 장비가 이집트를 기회로 해서 더 많은 시장에서 활약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